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결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우리가 12월 31일 기준으로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제 발생되는 비용하고 수익이 당해년도 비용인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수정 분계를 해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산은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 산출하는 계산으로 확정되지 않은 계정과 수치를 정리하여서 계산하려는 분계가 이제 결산 분계인데요. 결산 분계는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이 있습니다. 수동 결산은 12월 31일자로 분계 전표를 발행을 하여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거고요. 자동 결산은 12월 31일자로 결산자로 입력해서 전표 추가해서 마지막에 이제 입력해 주는 거를 우리가 자동 결산, 수동 결산 이렇게 구분을 해 주는데 실질적인 실무에서는 자동 결산보다는 자동 결산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일반 전표에다가 결산 분계는 많이 분계를 해서 입력을 해준 다음에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동 결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미수 수익이 있고요. 미지급 비용이 있고 선급 비용이 있고 선수 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 결산에는 우리가 감가상각 계산과 대손 충당금 설정이 있고요. 재고 금액을 12월 30일 현재 상품에 대한 재고나 제품에 대한 재고나 원재료에 대한 재고가 있으면 그 재고를 입력을 해줘야지만이 당해년도에 손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고를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미수수익이 있는데 미수수익은 뭐냐면 단계에 속하는 수익으로서 미수분이 있을 경우 미수라는 거는 받을 게 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고요. 단기의 비용을 수익에 가산함과 동시에 미수수익이라는 그 계정으로 계상을 해야 되고 이를 수익의 발생이라고 합니다. 미수분에 해당되는 수익만큼 수익계정 대변에 기입함과 동시에 미수수익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미수수익은 아직 수익에 대한 확정이 되지 않았거나 기간 기속상의 수익을 인식하는 이제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보고 결산 분계할 때 나타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미수수익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곰돌이상에서 이제 대여를 해주고 이자를 매달 10일날 입금을 받았는데 12월 10일에 이자를 12만 원을 입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12월 10일에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결산할 때 12월 10일에 현금이면 현금, 통장이면 통장, 이자가 발생이 되겠죠. 보통예금으로 우리 이제 보통예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이제 입금이 됐다고 보고 얼마가 입금이 됐어요? 이자가 12만 원. 12만 원 이렇게 입금이 됐고요. 근데 12월 11일에서 12월 31일 그 기간 동안에 이자는 언제 받냐면 2022년 1월 10일에 들어오겠죠, 돈이. 그럼 우리는 결산은 12월 31일자로 우리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월 1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자가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면 12만 원이니까 11일에서 31일까지 이자가 얼마? 6만 원으로 보고 우리가 이거를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반영을 해주고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6만 원이 들어왔다고 6만 원이라고 보면 6만 원이 자산 항목이 미수 수익이 되고요. 그다음 이자 수익을 얼마를 인식을 해주냐면 11일에서 31일까지 이자 6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을 해주라는 거고요. 이렇게 결산 분계를 해준 거는 다음 연도 2022년도 재수정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재수정 분계를 해줘야 되는데 당해년도 미수 수익이라는 6만 원을 자산으로 넣어놨는데 이자 수익도 미리 이제 했지만 1월 10일에 돈 입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똑같이 보통예금 12만 원, 이자 수익 12만 원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미리 이때 비용으로 수익으로 잡아야 될 거를 미리 반영을 해줬잖아요. 6만 원을. 그래서 이거를 차감을 해줘야 되고 자산으로 잡았던 거를 이것도 다시 상쇄시켜줘야 되고요. 얼마? 6만 원. 그리고 이자 수익은 차감을 해줘야 되겠죠. 미리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이자 수익은 우리가 수익이라서 원래는 타변으로 해야 되는데 수익은 수익과 비용은 발생이라서 대변에만 발생이 되기 때문에 대변의 이자 수익 6만 원 마이너스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그 다음 미지급 비용이 있는데요. 미지급 비용은 우리가 비용의 발생이라고 하고요. 단기에 속하는 비용으로서 지급분이 있으면 이를 단기의 비용에 가산하고 동시에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를 이제 우리가 비용의 발생이라고 하고요. 미지급분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비용 계정의 차변에 기입하는가 동시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우리가 이제 부채 계정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 예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곰돌이 상해에서 차입을 하고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자를 그 9월 1일자에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을 이자를 9월 1일에 돈을 빌렸고 이자를 9월 1일부터 1년치를 2022년 8월 31일에 한꺼번에 지급을 해주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12월 이제 9월 1일자에는 차입을 했기 때문에 돈이 입금은 됐지만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째에 해당되는 이자를 비용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으로는 실질적인 장부상에는 비용으로 반영이 안 된 거를 미리 비용으로 반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치 해당되는 이자가 얼마예요? 4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씩이니까 이자 40만 원을 9, 10, 11, 12 4개월치 9, 10, 11, 12 4개월치 이자 40만 원. 이자 비용 얼마? 40만 원. 비용으로 잡아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돈이 나가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채로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같이 잡아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 인식해주고 부채도 인식을 해주고 그 다음 2022년도 8월 31일에 돈이 들어오겠죠. 8월 31일에 이때 당시 이제 이자 비용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발생이 되냐면 120만 원. 실제 돈 나간 거는 120만 원 지급을 해야 되니까 120만 원 나가고 그다음 보통으로 입금을 시켰으면 보통 예금 120만 원 이렇게 분괴가 되겠죠. 이렇게 분괴를 해주고 전년도에 우리가 비용으로 반영을 했던 거를 재수정 분괴를 해줘야 되는데 이자 비용은 우리가 비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기를 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40만 원을 해주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재수정 분괴를 해줘야 되겠죠. 미지급 비용은 이제 부채로 전년도에 반영이 됐던 거를 이제 이자가 지급이 됨으로써 부채가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성급 비용이 있는데요. 성급 비용은 단기에 이미 현금을 지급하여서 비용으로 계상하였는데 이 비용 중에서 차기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경우 이거를 이제 결산할 때에는 차기에 속하는 비용은 단기에 비용 처리해서 차감하고 성급분은 성급 비용이라는 우리가 자산으로 계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비용의 이연이라고 합니다. 그럼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급비용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보험료가 거래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곰돌이 상해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지급을 했는데 9월 1일자 자동차 보험료 12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 기간이 이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1년간 보험료를 미리 선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9월 1일자에 보험료가 지급이 됐겠죠. 폐기 처리할 때 보험료 얼마? 120만 원. 그리고 통장에서 나갔으면 보통 예금 120만 원 그러겠죠.
결산은 12월 31일에 결산을 하는데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에는 비용이 1년치 비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당해년도 우리가 결산할 때는 9월, 10월, 11월, 12월 것만 들어가야 되는데 2022년 1월에서 8월까지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비용에서 차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차변에 뭐가 와야 돼요? 차변에 보험료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2022년도에 해당되는 보험료 얼마? 보험료 마이너스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80만원. 그리고 이거를 미리 지급을 했기 때문에 상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우리가 계정을 대체 같이 분괴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비용 8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다음 해에 2022년도 보험 기간이 끝나는 때가 언제예요? 8월 31일에 재수정 분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2021년도 12월 30일에 결산할 때 비용을 인정 안 해줬던 거를 이제 2022년도 비용으로 그때 인식을 해주는 거고요. 80만원. 그리고 선급비용은 대변으로 해서 자산을 감소시켜줘야 됩니다. 재수정 분괴를 해줘야 됩니다. 선수수익이 있는데요. 선수수익은 단계 수익으로서 이미 현금으로 받은 금액 중에 차기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단계 수익에서 차감함과 동시에 선수수익 부채로 우리가 계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즉 선수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수익 계정에 차변에 기입함과 동시에 선수수익이라는 일시적인 부채 계정으로 우리가 대변에 표기를 하고 잔액은 우리가 차기로 이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수익의 이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곰돌이 상해에서 2021년 9월 1일에 연 12%로 이자를 받기를 하고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1년치를 받았어요. 연 12%니까 9월 1일자 1년치, 1년분 120만 원. 120만 원은 이자를 이제 미리 받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9월 1일에 현금으로 9월 1일에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다고 보고요. 보통예금 얼마? 120만 원. 돈을 빌려주고 우리가 이자를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이 발생이 되겠죠. 이자 수익이 얼마? 120만 원. 이렇게 수익으로 120만 원 수익으로 했는데 12월 31일 결산할 때 결산 시 이 이자 수익 속에는 미리 돈을 받은 거잖아요. 2022년도에 해당되는 거를 당해년도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치만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다음 연도 2022년도 1월에서 8월까지 해당되는 이자가 미리 수익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미수수익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우리가 반영을 해주라는 거고요. 10월 31일 기준에서는 이 금액만큼 다음 연도 2022년도 해당되는 금액만큼 차감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에 이것도 똑같이 대변 차감으로 하겠습니다. 이자 수익은 수익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 얼마? 마이너스 80만원. 그리고 대변에 이제 선수 수익이 발생이 되겠죠. 선수 수익 얼마? 80만원. 이렇게 분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연도에 8월 31일에 재수정 분괴를 해줘야 되겠죠. 2021년 8월 31일에 차변에 이제 그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가 감소가 되고요. 얼마? 80만원. 그리고 대변에 이때 이제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인식이 되겠죠. 수익이 얼마? 80만원. 이렇게 재수정 분괴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산할 때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기말 결산 시에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상계하고 차액은 미지급 세금이나 아니면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부가세 아직 공부는 안 했는데, 부가세는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1기하고 2기로 나누는데 6개월 단위로 1월 1일에서 6월 31일까지를 1기로 보고요.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2기로 봅니다. 그래서 1기 확정과 2기 확정이 있는데, 곰돌이 상해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하고요.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1기 예정과 1기 확정, 2기 예정과 2기 확정이 있습니다. 곰돌이 상해가 10월 1일에 매출 1,000만 원을 했어요. 1,000만 원을 했는데 매출 1,000만 원에 대한 부가세는 10%가 붙는데요. 매출 1,000만 원에서 부가세 10%이면 얼마? 100만 원을 외상 매출을 했어요. 그러면 10월 1일에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외상 매출금은 우리가 자산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얼마?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100만 원이 외상 매출금이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은 상품 매출 얼마? 1,000만 원.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는데요. 부가세 예수금 얼마? 10%인 1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20일에 상품을 구입을 했는데 상품은 500만 원 구입을 했고 상품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가세 10%가 붙어서 이거를 통장으로 이체를 했대요. 그러면 10월 20일에 상품이 늘어나겠죠. 상품을 샀기 때문에 상품이 얼마? 500만 원. 그 상품에 대한 부가세는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 대급금이라는 계정, 자산 계정을 하고 이거에 대한 10% 50만 원. 그리고 통장으로 이체를 했기 때문에 보통예금 얼마? 55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는데 12월 31일에 여기 결산을 하는데 분계가 여기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예요? 부가세 예수금 부채이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이 있겠죠. 100만 원. 부가세 대급금은 얼마가 남아있어요? 부가세 대급금 50만 원. 이렇게 잔액, 그 계정별 원장 잔액이 이렇게 표기가 되면, 실질적인 이 회사가 부가세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지 장부상만 봐가지고는 이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12월 31일자로 이거를 그 부가세 대급금도 제로로 시켜주고요. 부가세 대급금도 예수금도 제로로 시켜주고 부가세 대급금도 제로로 시켜주는데 이 부가세 예수금을 제로로 시켜주려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얼마? 그대로 잔액 그대로 다 대체를 시켜주면 돼요. 잔액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타변에 대체를 해주면 대변에 100만 원, 타변에 100만 원 하니까 여기에 이 계정에 대한 잔액은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도 마찬가지로 제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가세 대급금 타변은 50만 원 있으니까 부가세 대급금 대변은 50만 원 하면 부가세 대급금도 잔액이 제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날짜에 분계를 했는데 차변에 예수금 100만 원, 대변에 대급금 50만 원 하면 차액이 50만 원 나는데 이거는 뭐냐면 다음에 1월 25일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 계정이라는 계정으로 이렇게 분계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결산 분계를 했고요. 결산 분계 이제 수동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지 되는 분계를 했고요.